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워드 부동산 박지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과연 올해는 나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것인지, 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무주택자를 키워드로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매수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올해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인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만이 또 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내 집 마련 타이밍과 전략, 우리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올 것인가? 우리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 무주택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실 우리 대표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런 자체가 이제 무주택자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짚어주시고 그 타이밍을 같이 좀 잡아주시는 그런 영상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네.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네. 콘텐츠, 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주택자를 위한 전문가가 없어요. 아,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무주택자를 위한 예를 들어서 콘텐츠라든지 이야기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네. 유주택자고 비싼 집을 사야 거래 수수료도 나오고 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유주택자를 위한 왜 이 시장 정보는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전 생각했고, 네. 그래서 좀 무주택자한테 제가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도 무주택자로서 너무 감동받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무주택자들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대표님과 함께 무주택자들을 위한 시간 우리가 잘 즐기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어떻지? 이렇게 네. 질문할 때 중요한 건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가격과 거래량을. 근데 일단 가격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좀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상승세가 멈추고 이제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오를 건지, 이렇게 변곡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의미 있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크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만 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9천 건 이상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측하건대 한 2천 건 수준일 것 같아요. 9천 건에서 2천 건까지 그렇죠.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성은 크지 않은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줄어서 거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서 거래가 줄어든다.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냐면 매물이 감소해서 거래가 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그렇죠. 테니까. 네. 근데 그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크게 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공급이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하락세로 접어드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사실 무주택자에게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망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무주택자 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야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적은 돈을 들여서 네, 아파트를 좋은 살 수 가격에.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 가격이라는 건 수요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좀 더 편한 시기가 앞으로 올 거다. 그런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 봐야 할 핵심 지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거래량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값이 되겠는데 그 후에 뭐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은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을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데 어느 때는 정책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렇게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강도가 어떤 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 요소라고 할까요? 그건 매도 물량이 될 거예요. 매도 물량.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네. 매도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하락폭이 결정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살 사람이 없는데 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면 그럼 집값은 더 떨어지죠. 그렇죠. 네. 반면에 살 사람 없어? 그럼 나 안 팔래. 그러면 네. 사실은 집값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 사람 없어? 그래도 나 안 팔아. 이런 상황인데 그럼 아직은 좀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제 매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 네네.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시장에 네, 팔 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예측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집을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수순은 뭔가요? 그럼 좀 낮춰야죠. 네,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갖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네. 투자로 갖고 있든지 어쨌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까 해서 시장에 내놨어요. 네. 근데 최근에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평균적으로 봤더니 5%에서 8%를 높게 내놔요.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된 가격.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5천이나 네. 10억 8천만 원에 내놔요. 그렇겠죠. 처음부터 싸게 내놓은 사람이 그렇죠. 없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내놨는데 사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낮춰야죠. 그렇죠. 이제 그게 호가를 낮추는 건데 뭐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우리 집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면은 사장님 그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낮춰볼까요? 이런 식이 이제 하반기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적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또 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하락하는 거래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짚어주신 포인트 자체가 올해 주택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이제 지방과 이제 서울 수도권 얘기를 나눠서 해주셨는데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뭐 강남 지역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예외는 없어요. 네. 예외는 없다. 네. 모두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락폭이라는 건 뭐냐면 퍼센트는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거예요? 절대 가격.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은 평균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이고 강북은 10억 원인데 똑같이 5%가 떨어져도 강북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하락하는 거고 강남은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니까 똑같이 떨어진 거네.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가격으로 하면 강남이 훨씬 더 하락폭이 큰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펼쳐질 수 있을 이미 것이다.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어떤 있는데 신호인가요? 2월 3일에 반포자이가 지난해 최고가보다 4억 원이 하락해서 거래됐어요. 35평이. 네.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강남 아파트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크게 하락했던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나요?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2022년과 2021년 초, 2023년 초 이때 뭐냐면 대표적으로 강남의 아파트들이 하락한 걸 보면 평균적으로 30% 이상씩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반포자이가 10억 원이 하락해요. 근데 우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강남 불패를 얘기해요. 아닙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하락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인데 그때하고 좀 다르게 하락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그때는 그렇게 하락한 게 한두 건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락한 건이 4-5건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때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매물이 줄었어요. 네. 이건 되게 당연한 현상인데 네.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팔려고 했는데 막 가격이 빠져요. 네. 그러면은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집값 오를 텐데 내가 왜 이 가격에 팔아? 팔기 싫죠.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여요.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흥미롭게도 매물이 같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예측하는 시장은 뭐냐면 앞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매물이 증가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급한 그쵸. 사람들이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미래가 더 불안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네네. 그죠? 아까 그 과정은 지금만 잘 참아만 하면 오르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버티면 되니까 매물이 줄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락하는 건 뭐냐면 먼저 파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잘 파는 거 아니야? 빨리 파는 게? 네. 그런 경향을 띌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매도 물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